시작할게요. 뭐 저기 뭐 좀 예비 지식이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무슨 요령 같은 거 뭐. 무슨 뭐 자유롭게 오늘 뭐 토론 형식으로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예, 이제 편집은 알아서. 편집은 이제 바로 편리한 게 불필요한 거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한 녹화해 놓고 자유롭게 얘기해서 편하게. 우리 저 원극원 선생님 얘기 나와도 괜찮고. 아니, 전 뭐 얘기하는 요령을 몰라가지고 그냥 하세요. 정 목사님은 전문가고 나는. 그래도 음성이 들어가니까요. 아니 저게 그러지 말고 의자를 이쪽에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정창화 목사님 주인공으로 하고 우리는 음성이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김건문이 옆에서 우리가 뭘 질문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것은 정창화 목사님 이제 주인공으로 하고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해야 되니까. 저기 고선 선생님 같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소송을 제기한 같은 어떤 뭐라 그럴까 뭐 동료라는 그런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또 상대로 해서 또 이렇게 취재라고나 인터뷰라고나 인터뷰지. 인터뷰를 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제 그 중간에 우리 원극원 선생님이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안산에서 오셨죠? 네. 그 먼 곳에서 여기까지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죠. 예,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 지금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게 왜 부정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주장해야 되고 어떻게 이슈화 시켜야 되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이 분산돼 가잖아요. 세월이 자꾸 흘러가니까 자꾸 잊혀지게 되고 이 사실 부정선거라는 게 앞으로 계속 한다 그러면 뭐 선거 하나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개표기 전자개표기 갖고만 한다 그러면 선거를 우리가 할 이유가 없는데 이거 너무 중요한데 핵 개발이다 이래 갖고서는 다 묻혀서 사실은 이게 이슈화 좀 못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슈화 못 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그 전략을 어떻게 알리느냐. 사실은 부정선거가 자행된 지 벌써 7개월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선 선생님이나 우리나 소장 제기한 지가 지금 6개월. 아마 6월 5일 날. 그렇게 알고 6월 6일 전날. 그날 6월 5일 날 소제기 하시고 우리는 그 이틀 후인 6월 7일 날 제기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12월 초하루기 때문에 엿새만 있으면 만 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선거법의 소송이 6개월 안에 이제 전국 결정 판결을 하는 거로 소송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훈시적 규정이고 그렇죠. 이제 재판장이 민사소송법에 준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은 얼마든지 자유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6개월 되기 때문에 딱 소송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번도 재판을 받아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제 다 하는 얘기인데 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좀 싱겁긴 한데 언론이 보도를 안 해주고 또 더구나 이제 정치권에서 이걸 문제 삼으면 자동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게 돼 있는데 우리 6개 단체가 지금 소장을 제기했지만은 이게 언론에서 안 달아주고 또 정치권에서 관심도 안 가져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민들이 지금 선거운동 소송 제기한 것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예, 예. 그리고 사실은 이건 온 국민이 울분을 참지 못해도 막 뛰쳐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제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정치권에서 애면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가 없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이제 인터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만은 좀 이런 거라도 빈번히 해서 그 인터넷에 좀 올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이 자꾸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꾸 거듭 강조를 하다 보면은 좀 어느 시점에 가서는 국민들도 많이 그 관심 갖는 국민이 확산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인터넷 지금 유튜브 방송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진실한 방송이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유튜브 방송의 이 조회수도 만만치 않거든요. 전체 국민에서 이 여론이라고 봐야 되는데도 그 제가 볼 때는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 불순 세력들이 있어요. 또 유튜브에도. 네, 그래가지고 이 순전히 이렇게 인기 위주로 이렇게 이제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는 테마 그런 것만 계속 터뜨리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정창환 목사님 말씀하신 이런 얘기가 묻히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슈에서 사실은 이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그 뭐 트럼프가 뭔 얘기했다, 무슨 뭐 김정은이가 뭘 했다, 무슨 뭐 박 대통령 뭐 그 사진 비춰주고 뭐 요런 거 그리고 이제 또 아주 무책임한 발언들을 많이 해요. 뭐 언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갖고 딱 올리면은 사람들이 확 보거든요. 그게 사실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너무 무책임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우파 이 유튜브 방송 내에도 그런 그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손이 시청률 경쟁하고 그리고 이게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그럭저럭 먹고 살아요. 그 구글에서 나오는 저 광고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더 이게 우리가 사실 유튜브 방송하는 게 시청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국민들에게 지금 이 우리 우익 진영 국민들이 많이 울분에 차 있고 어디 돌파구가 없으니까 누가 그런 아편 같은 얘기 해주면 거기 싹 쏠리는 거예요. 뭐 언제 문재인 정권이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해주고 뭐 언제 트럼프가 뭐 선저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뭐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방송들이 좀 있어요. 그래갖고 결국 많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다단계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다단계의 끝은 뭡니까? 파살이잖아요. 결국 언제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지도 않고 언제 준다고 했는데 주지도 않고 뭐 언제 무슨 뭐 기독교 같은 경우는 무슨 휴거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날 가서 휴가 안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더 이게 나빠지는 거거든요. 빈병이 같은 예, 이게 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정창환 목사님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사회적 이슈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심층 분석을 내리셨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속이 타가지고 제 방송에서라도 누가 이렇게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역시 우리 태극사랑이 신중한 발언을 한다라고 봐주는 분들도 있어요. 네. 역시 이분은 신중하고 굉장히 좀 하여간 신중하다. 근데 더 많은 분들이 왜 남 비방하냐, 응? 왜 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깎냐, 이런 식으로 엄청 공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그 태극사랑 고선 대표께서 이렇게 저를 친히 찾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계신데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태극사랑 TV의 그 인터뷰를 시작으로 해서 좀 여론이 좀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주 그 고선 대표께서 그 아주 분석을 잘 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태극 집회가 지금 대여섯 군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있는데 그 내가 이제 그 집회하는 곳마다 전부 내가 재연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당신들이 그 주장하는 주장점을 렌즈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예, 주장점을 그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다. 당신들이 주장할 건 주장하되 거기 좀 아주 그 강한 이슈로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 반드시 어느 집회든지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빼놓지 말고 해달라. 내가 그렇게 그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 사실은 뭐 제 얘기를 수용들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 석방하라, 뭐 문재인은 퇴진하라, 뭐 원전 뭐 그거 얘기에 대해서 또 막 나오고, 그러니까 뭐 그 현 시국하고 관련해서 아주 첨예한 그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것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까 고선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묻혀버리고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산시키고. 아주 그냥 그 태극 집회에서도 어느 집회든 간에 이 부정선거를 규명해서 우리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어느 집회에서 좀 외쳐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 언론이 알 권리를 보장 안 해주는 걸 얼마든지 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은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지금 묵살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이 못하는 것을 우리 태극기 집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아주 소리를 높여서 강조를 해주면은 국민 여론이 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그 선거무효 소송한 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그런 그 위기까지 오지 않겠느냐. 이건 반드시 승소를 해야만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민 주권이 선거로 표현이 되는데 선거 자체가 부정이 되고 국민의 주권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왜곡되고 변질이 된다면은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선거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만은 꼭 우리가 선거무효 소송이 승소해서 완벽하게 부정선거는 앞으로 못하도록 이번에 아주 완전 무결하게 봉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변의 많은 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또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돼서 지금 제 소신을 피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저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5장에 규정된 헌법기관이 이제는 완전히 아닙니다. 저거는 헌법기관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이 저럴 수가 없죠. 지금 부정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치밀한 음모하에 현재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2002년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그 규명을 위해서 정말 엄청난 데미지를 입으면서 민형사상 고소고발도 받고 손해배상 청구도 받고 그러면서 끈질기게 이 전자개표기를 못 쓰도록 8차례나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가 정말 공정한 이 판결을 안 내려줌으로 해서
오늘까지라도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이거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2002년부터 불법으로 쓰는 걸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논란조차도 안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공직선거법에 전산 조직에 의한 개표 조항이 반드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돼야 됩니다. 그거 돼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국회에 그렇게 진정을 하고 뭐 탄원을 하고 그래도 근데 어떻게든 이 정치인들은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그게 참 이거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그냥 이성을 잃을 정도로 제가 고성을 외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부정선거 역사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부정선거 실시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그렇습니다. 제15대 대통령 때. 그거는 제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 내가 진정 탄원, 정보공개 신청 뭐 각가지 방법으로 그 97년도 김대중 대통령 선거 때에 그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하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달라고 막 아무리 욱박질러도 끝까지 대답을 못 해줬는데 그 대답 못 해준 것이 뭐냐. 김영삼 대통령 선거 때는 3만 명의 개표 종사원, 개표 사무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개표 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가 됐는데 김대중이 대통령 될 때 선거는 97년도 선거는 2,000명이 적은 개표 사무원 28,000명을 투입하고도 김영삼 때보다 반절 개표 시간이 반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7시간 30분만 소요돼가지고 개표가 끝났습니다. 그거를 중앙선거 관련돼 질의를 했어요. 어떻게 개표 사무원이 김영삼 때보다 김대중 때가 2,000명이 줄어들었는데 시간은 어떻게 반절로 줄었느냐. 당신네들 내가 대통령 선거 총람해 보니까 전산 조직, 전산 집계를 했다. 전산 집계를 했다 하는 것이 나타났더라고요. 그 시간 단축된 것은. 그러면 전산 집계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반이나 줄였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 눈으로 확인하도록,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그 투표지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전산 집계를 함으로 해서 사람의 눈이 그만치 투표지 분류하는데 미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냐. 기계로 다 한 거 아니냐.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거 정상평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그렇게 그냥 호소라고 진정을 해도 끝까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전산 집계에 의해서 7시간 반으로 줄어드는 거 그걸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가 그러면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전산 집계를 하면서 부정했다. 내가 그래서 이건 부정선거라고 내가 떠들더라도 책임은 당신들이 져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래 그 이후로 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범죄 집단이라 이렇게 내가 그때부터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5대 대통령 김대중 때 전산 집계로 부정선거를 했고 15대 노무현 때는 전자개표기로 왕창 개표 조작을 했다. 그거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나라당의 당선 부여 소송 소장을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소송 대리인이 소송 그 주무 변호사가
안상수, 이주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의 율사가 무려 74명이었습니다. 그 한나라당 율사 74명 대표 안상수, 이주영 국회의원 두 사람이 당선부여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저는 왜 그분들이 그냥 부랴부랴 그 소취하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 그때 당시에 그 소장에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원회에서 이제 공직선거법 178조 제4항과 그 다음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이거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썼노라고 이렇게 아마 중앙선거관리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한 모양이에요. 그 부분을 소장에서 이거는 법리상으로 맞지 않다. 소장에서 그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이제 그 전자개표기가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거 소장이 나타났어요. 네,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한나라당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그만 그 6매짜리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그 보고서에 보면은 보고서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사람이 투표를 한 것과 같이 처음에는 지냈다가 열버지고 조금 이렇게 열버지 투표지의 그 날인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투표용구로 찍은 것이 처음에는 짙어졌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렇게 한 사람이 찍은 것 같은 그런 것이 많았다. 그것이 이제 그 진상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더구나 아주 참 엄청난 것은 저 노원구 같은 경우 투표소에서 그 투표함 중에서 투표를 한 투표인보다 투표지 수가 5매 내지 5매가 많은 데가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아니 투표인보다 투표지 수가 한두 매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은 더 많을 가능성은 전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진상보고서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체에서 조사한 그 보고서에 보면은 투표인 수보다 투표지가 더 많다는 것이 여러 개의 투표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표 조작을 하다가 검은손이 조작을 하다가 실수해가지고 더 많이 넣은 거 아니냐. 이거 얼마든지 추리가 가능하고 또 그게 사실이고, 나는 한나라당에서 그때 당시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도 이건 대통령 당선 무효가 100%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재기 47일 만에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은 자유한국당이 됐죠. 자유한국당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자유한국당 내가 지금도 불만이 많아서 지금 그 얘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네. 지금 그 고선 대표가 내가 이거 왜 그 장황한 저 15대 김대중부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부정선거한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정치적으로 물고 늘어져서 당선 무효 소송을 승소로 이끌질 못하고 왜 중간에 47일 만에 소취하를 했느냐.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이 자유한국당이요, 전신인 한나라당이, 저는 내가 이거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평생을 한나라당 지지하는, 나 한나라당 당원은 아니지만은 언제나 투표장에 가면 한나라를 찍었습니다. 한나라당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실버 세대는 더구나. 예. 그런데 지금 가장 내가 미운 당이 어느 당이냐면 자유한국당이에요. 이번에도 당선 무효 소장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이거 소장 그 6월 8일입니다. 6월 8일 오늘 12시 전에만 접수시키면 되니까 누구 하나 도장 찍어서 접수시켜달라. 자한당 대표가 해야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런 경험이 있고 내가 당선 무효 소장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 좀 접수시켜달라고 자유한국당 주변을 맴돌면서 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주변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건 당선 무효 소장만 넣었다 하면 100% 그냥 승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떠들어대도 마이동풍요 외면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내가 소송 당사자로서 지금 얼마나 우리 고선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6개 단체가 지금 소장을 제기했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며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진전이 없잖아요, 지금. 제 생각엔요. 예. 국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첫 번 방송을 하지만 한 5회 정도 시리즈로 해가지고 왜 이게 부정선거인가를 강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개표기가 뭐고 그리고 과거에는 어땠고 이런 거를 국민들이 좀 몰라요. 그냥 그리고 그거 되겠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애시당초의 의기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이 좀 소수 언론이지만 힘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확산시키고 지금 대법원에 우리가 좀 6개 단체가 소송을 집어넣었지만 그냥 스톱 상태잖아요. 그리고 훈시적 규정이니까 6년 걸려도 되고 5년 걸려도 되고 이런 거거든요. 네,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러한 우리가 모의 재판식으로라도 이 소스를 계속 우리가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태극사랑은 이 소스가 별로 없지만은 다른 단체 몇 단체, 2, 3개 단체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넣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정황적인 것을 저도 이제 좀 목사님 그거를 좀 체계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대담 형식이든 강의 형식이든 그거를 시리즈로 해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발표하면은 이게 카톡으로 돌거든요. 내용이 있으면은 이게 보는 분들이 내용이 있으면 이게 이제 확산시켜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슈화시키고 여론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은 패키지화 해가지고 이건 요래서 부정이었다. 이건 요래서 부정이었다. 이렇게 아주 그걸 구체화시켜가지고 그럴 필요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좋은 말씀입니다. 계속 좀. 제가 조금 지리멸리화라는 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러니까 김대중 때도 그랬고 노무현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때 와서는 그때 상황이 노무현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등한 상태였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소송을 계속해 막 넣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명박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해야겠다는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지내신 전 대통령이 아주 홍보에도 지장을 안 받았습니다. 홍보를 노무현 때나 김대중 때는 이제 여론 조작을 했잖아요. 여론 조작을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이해찬 후보를 이긴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마치 그냥 오르락 내리락 이해찬이고 시소 게임 하는 거 뭐냐로 여론 조작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명박 때는 여론 조작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정선거할 음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여론 조작을 안 했다는 사실, 그리고 개표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물론 뭐 어느 특정인이 이명박 때도 이제 부정선거라고 그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주로 이제 전자개표기가 불법으로 쓰여지고 있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그 소장을 제기했었어요. 이명박 때. 물론 기각 처분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될 때, 그거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 때에 개표 조작 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100% 개표 조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단언하긴 조금 힘듭니다. 왜냐면 전체의 개표 조작, 전체가 이제 선거구가 251개 선거구에서 개표 조작을 했다는 걸 전부 증거 수집이 다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때에 개표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내가 단언은 못하지만은 그 징후는 여러 군데서 나타났습니다. 저기 그 대구 북구 선거위원회 그 투표구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표가 문재인 표 100다발 속에 지금 100매 묶음을 했잖아요. 노무현 때는 안 했지만은 그 문재인 100매 묶음에 박근혜 표가 6매가 들어가 있는 거. 6매가. 그러니까 박근혜를 찍은 6매가 문재인을 찍은 표로 둔갑시킨 거네요. 둔갑시킨 거죠. 그리고 그거 이제 100매 묶음에서 그게 발견이 됐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재인 표 100매 속에 박근혜 표 6매가 들어가 있었다. 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이 문재인 그러니까 그 투표지 박스에 이제 전자개표로 이제 개표를 막 하잖아요. 개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박근혜 주머니, 쉽게 해서 주머니, 내가 그 용어를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박근혜 표 요거 그 박스와 문재인 박스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근데 문재인 표에 박근혜 표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 박근혜 표가. 그리고 이제 무효표도 들어가고. 문재인 표에 문재인 표 아닌 것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동영상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거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편집을 해서 알려야 돼요. 네. 그래서 박근혜가 겨우 51% 이기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한 10%쯤 개표 조작을 시도했으면은 아주 근소한 차로 박근혜 누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측을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이제 박근혜 표를 4표만 빼들어오면 이긴다 하는 거를 예측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그 추리지, 내가 확실하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251개 선거구 그거를 전부 내가 조사 안 한 터에 안 한 마당에 그걸 단정은 못 짓죠. 근데 다만 문재인이가 그때도 부정선거 개표 조작 시도했다는 거 증거가 그게 증거지 뭡니까?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저 양천구에서도 그 이제 양천구에 거기에서도 시비가 있었어요. 개표 조작, 이 개표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 그 시비가 있었는데, 그쪽에 그 시비가 있은 것은, 저기 부산에 사는 치과의사, 이재진 치과의사가,
그거를 아마 양천구에서 그 말썽 일어났던 거를 그거를 아마 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재진 의사가.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그거를 지금 그 사실을 보관을 현재까지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 게 이재진 그 치과 의사가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요. 여기 그 대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 내가 얘기한 그 사실을 내가 USB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처음에 동영상 작성한 사람이 대구의 그 석종대라는 분입니다. 석종대. 예, 그분이 가지고 있고 그분이 나한테 USB로 보내줘서 지금 내가 행정소송의 증거로 제시했고 현재 그거 내 부본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것도 저한테 좀 주시면 편집해가지고 방송에 올리고 카톡으로 퍼뜨려서 그렇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제 그랬고 이제 이번에 그 5구 대선 때에 우리 그 고선 대표님은 어디 소장 내용에 주로 그 여백 있는 투표지와 여백 없는 투표지 그것만 다루었죠? 그렇죠. 이쪽으로 좀 앉으시면 좀 바라보기 좋겠는데 아니 의자를 아무래도 이제 사람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중앙에 좀 우리 그 고선 대표님 소장에는 주로 이제 그 투표지 관계 그것만 가지고 단순하게 그것만 해서 소송을 제기했죠. 그렇죠. 이제 내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주로 이제 그거에 중심이 돼서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창화가 무슨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15년 동안을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여생을 그냥 다 거기다 소모하다시피 해오기 때문에 이번에 5구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거 그냥 아주 단정하고 이제 제가 이제 깃발을 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것은 배경이 쭉 내가 그 전자개표기 사용 못하도록 그 이제 행정소송을 8번씩이나 하는. 근데 나도 조금 뭔가 정상은 못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그냥 그렇게 안 되면 그 포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참 그냥 그래도 언젠가는 이긴다. 그 집념 때문에 8번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 그 4월 달에 고등법원에서 패소도 했어요. 1심에서 정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상고를 안 했습니다. 그거만 해봐야 안 되니까 이제 소송은 이제 접어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번에 그거 이제 그러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5구 대선에서 결정적으로 불법 행위를 했다는 거는 이 사전선거입니다. 사전선거. 그렇죠. 그런데 사전선거를 했는데 투표가 끝난 다음에 어디로 이동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보관하느냐, 또 4, 5일간 보관했다가 어떤 방법으로 개표소로 그거를 이동을 시키느냐, 그리고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개표 절차 방법은 어떤 거냐, 뭐 그게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재빨리 그거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부정선거 음모가 이번에도 태동했구나. 그래가지고 실시됐구나. 저 혼자서 그냥 이 책상을, 우리 집 책상을 그냥 빵빵 두들기면서 혼자서 울곤 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느냐. 세상에 이거 정치인들이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제가 한나라당에 그 대통령 선거 그 전후해서요, 얼마나 맴돌면서 그 중진 간부들한테 다 그냥 그 유인물을 얼마나 많이 배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제가 그냥 성격이 말이죠. 좀 욱하는 성질도 있습니다만 그냥 이놈의 나라 이거 망해야 되겠느냐고 그렇게 외쳐도 귀를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건 이번에는 왕창 표박같이 할 음모가 있었구나. 제가 단정을 하는 거예요. 단정. 맞습니다. 예. 그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증거가 있느냐고. 왕창 표박같이 한 증거가 있느냐. 사실은 제가 직접 증거를 찾아내려면은 재검표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재검표를 하면은 왕창 표박같이 기한 증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변호인단도 좀 구성을 하고 또 그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자금이 필요한데 이건 민사소송법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재검표를 하려면은 그 재검표 비용을 이제 그 공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그거를 지금 뭐 한 5, 6개월 동안 그렇게 호소를 하면서 이거 좀 부정선거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아무리 호소를 해도 제 그 호소에 응하는 사람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방송이 나간 후에 또 어느 독지가가 정말 나타나서 뭐 지금 여기 원극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TV 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지금 속속 지금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대본에 저걸 좀 도와서 이걸 꼭 승설시켜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대담 인터뷰가 나가면은 그 또 영향이 또 크게 좀 더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 이제 아까 내가 그 고 대표한테 그 투표용지 2개 그것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죠. 이제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제가 그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대본에서는 물론 그건 첫째 2가지 투표용지 그 불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도 한 항목이 됩니다. 투표용지 2개 이상 썼다는 거, 그 불법으로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도 불법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자개표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전자개표 썼단 말이에요. 전자개표기를. 그 전자개표기를 썼기 때문에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 이제, 그 실례를 듭니다. 그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이제 그 대한애국당 조원진을 공격하는 거로 잘못들 이해하는데 나는 한나라당 저 자유한국당 공격하고 저거를 그냥 짓밟기 위해서 그런 의도. 그쪽에서 왜 공격하는 걸로 오해하죠? 글쎄 내가 이제 왜 그 오해를 하냐면은 이제 그거를 자꾸 주장하거든요. 나는 이제 전자개표 조작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증거로서 대구 달서구가 조원진 의원의 출신구입니다. 물론 더 구체적으로는 대구 달서병구입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가불병이 달서구로 하나가 됐죠. 근데 그런데 자기가 그 조원진 의원이 3번이나 당선된 그러한 그 출신구였는데 1155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에.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원진이 찍어봐야 사표가 되니까 차라리 당선될 만한 사람을 찍는 게 낫다. 그래서 조원진 후보를 안 찍었다. 사표가 될 걸 우려해서. 자,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원진 후보가 1155표를 얻었는데 거기 무연고자인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16배 18,805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대구 그 달서구 선거인들이
조원진한테 찍으면은 사표가 될까봐 다른 사람을 찍었다. 그러면 무연고자인 심상정이는 그 사람은 대통령 당선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찍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무연고자입니다, 거기에. 그렇죠.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유세도 한 번도 안 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조원진보다 심상정 후보가 18배나 더 많이 나왔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전자개표, 나는 이제 전자개표 조작을 했다는 데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걸 샘플로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원진을 매도한다고 대한애국당 당원들 뭐 이런 분들이 나한테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게 조원진을 매도하는 거다? 그렇죠. 매도하는 거로. 그래서 지금도 내가 지금 조원진 매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매도하는 게 아니죠. 근데 나 그렇게 나한테 그냥 아주 제가 그냥 그 공격을 너무 받으니까요. 사리가 아주 무섭게 공격할 거예요. 네, 풀이 죽어와서 그냥 아주 충돌해질 때가 많아요. 공격을 당해보니까 그러지? 못 견뎌요. 굉장히 강해요, 그 사람은. 그거 아주 그냥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이제 전자개표긴 저거는 불법으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선거관리에서 그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헌법기관이 그 용어 자체를 거짓말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뭐 법치가 무너졌다는 거는 우리 온 국민이 그거는 압니다. 그러면 법치가 무너졌으면은 다시 살려야죠. 그 정치인들이 못하면 이제 국민들이 나서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총궐기를 해야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서 바로 세운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이거 톤을 높여가며 열변을 토하면서 지금 부르짖는 이유도 정말 국민들이 깨 일어나야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무너져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공산적화가 되거나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거. 그렇죠. 사회민주주의 국가는 공산주의 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는데 참 이승만 박사가 참 위대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세운 이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 사회민주주의 국가로 지금 전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을 전 국민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구름떼같이 몰려와서 국민 소송화해서 대법원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저 대법관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힘 있는 쪽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주 그 정확한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대법관들이 아주 정상인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죠.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실어줘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대법관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거든요. 정권의 심연 노릇 못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정권의 심연 노릇 못하도록 우리 국민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법원장 김명수 그분 대법원장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국회에서 그렇게 반발을 하고 국민들도 그거 안 된다. 저 말하자면 저 일개 말이지 저 쉽게 얘기해서 그건 뭐 신문에도 나온 얘기지만은 저 대대장이나 연대장급에 있는 사람을 그냥 어느 날 하루 그냥 저 국방부 합참의장을 시킨다든가 그렇죠. 또 육군 참모총장을 시킨다든가 그런 격이다. 이건 안 된다. 그렇죠. 그런 거를 문재인 정권이 정말 아주 고집을 부려서 지금 대법원장 됐잖아요. 그렇죠. 저분이 대법원장이 이제 우리가 이제 피소송 대상이 대법관입니다. 선거관리원장이 대법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발이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국민 소송화라고 그럽니다. 국민 소송화가 성공 못하면 우리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못 받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자유한국당 내가 이렇게 막 공격을 하잖아요. 자유한국당에 나서야 됩니다. 아무리 썩은 당이지만 나는 썩은 당으로 봐요. 뭐 나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해도 내가 아주 당당하게 내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저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당선 무효 소송 제기만 했으면 벌써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그렇죠. 예. 일개 그 후보자나 후보를 내세웠던 정당에서 소송을 걸면요. 지금 뭐 6, 7개월까지 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담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투표용지 문제 때문에 이제 온 국민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냥 여론이 그때 당시 여론이 대단했잖아요.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나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즉각 검증을 실시했어야 됩니다. 검증. 맞습니다. 검증을 실시했으면 그때 벌써 문재인은 벌써 당선 무효가 선언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무슨 조화인지 정치인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고 내가 자유한국당에 여러 번 드나들었거든요. 나보고 뭐라 그러면 증거를 가져라는 게 증거요. 그렇죠. 꼭 그냥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얘기하고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 국민들이 착시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많은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어떻게 일제히 착시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거거든요. 되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슴만 답답한 거예요. 그냥 힘은 없지.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한마디 하면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법관의 입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착시 현상을 보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거든요. 있죠.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법관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런 소실 있는 판단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착시 현상 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이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법관이 그런 판단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인터뷰를 쭉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요걸 우리가 이제 첫 회 시리즈로 하고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는 부정선거다 이런 설명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대구 달서구 그 사례 또 여기 그 치과의사 이재진 씨의 그 사례 이런 걸 하나를 선명하게 딱 보여주면 임팩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시리즈에서는 저도 이제 공부를 해갖고 올게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질문을 요게 왜 이게 중요한가 이런 거를 국민들에게 이거를 임팩트 있게 보여주면 이게 파문 효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 상에서 일단 거론되면요, 이거 파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네, 그러면 우리 그 고선 대표님, 저기 그 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소집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녹화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제가 태극사랑이 작지만 시청자들이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러면 카톡으로 날려요. 이걸 보라고. 맞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조회수가 증가됩니다. 제가 이제 그 탄핵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제시했던 어떤 이런 거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나를 보니까요. 자기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 봐야 된다 그러면서 막 전파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 순식간에 막 9만 조회 나오고 막 10만 조회 남는 걸 제가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만 좋으면은 그 유튜브가 작냐 크냐가 중요하진 않아요. 보는 시청자들이, 이거는 전파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막 날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유튜브 하면서 느낀 게, 이 내용은 저도 사실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저도 이제 선거를
했는데 제가 주장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시 현장 했을 리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믿을 수가 있다. 이거는 어떠한 사리 판단 아니냐. 이런 아주 소박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4대본 같은 데서는 그보다 더 많은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 증거를 우리가 유튜브로 터뜨리는 겁니다. 네, 이걸 법원에 가서 할 것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국민 심판으로 터뜨리면은 이것이 법관들에게 힘을 실어 줍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서 요 시리즈로 한 최소한 3편 내지는 한 5편 정도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유튜브 상에 터뜨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저기 제가 이제 말을 조금 정리를 한다면 이번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장해 낸 거요. 결정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피고가 답변을 못하는 거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그게 뭐죠? 이제 그 2가지 투표용지에 대한 것도 저 사람들이 그냥 착시 현상이지 우리는 2가지 이상의 그 투표용지를 쓴 일이 없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불법 행위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를 실시할 적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 안 하고 그 사전 투표를 했다. 이건 아주 증거인멸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지들이 법문을 안 만들었는데 그거 법적 근거를 안 만들었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 답변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만들어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공격은 이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이 안 됩니다. 그렇죠. 증거인멸이 아주 이해가 빠르시네요. 이 증거인멸 안 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전선거를 하고 나서 그 후에 대한 법적 근거 요거를 안 만들어 놨다는 거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거는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증거다. 이거를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전자개표기를 2002년도부터 그거 불법으로 써오는데 물론 이제 대법원의 판결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리기라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썼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썼다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그 판결이 있어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법관들의 비양심적인 판결로 인해서 지금도 합법적으로 쓰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라는 거. 투표지 분류기는 작동을 못합니다. 혼자서. 지금 개표할 때 개표소에 보면은 그게 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투표지 분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투표지 분류기는 혼자서 작동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어용 컴퓨터가 연결이 돼야 작동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어용 컴퓨터가 연결이 된 투표지 분류기, 그러니까 뭐 이거 조금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전자개표기의 구성도가 투표지 분류기 플러스 제어용 컴퓨터 플러스 프린터 이것이 한 세트가 돼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표 상황표라는 게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 플러스 프린터가 1세트로 돼서 그게 작동이 돼가지고 개표 상황표가 출력이 되는데 그 기계를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라고 거짓말하는 거는 이거는 언어도 아니고 이게 헌법기관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국민을 그렇게 적극적인 거짓말로 사기치는데 이거 분개 안 하는 국민이요. 내가 볼 땐 이상해요. 정말 분개해서 막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내가 반복해 말씀드리지만은
투표지 불육이라고 거짓말하는 거 이거 불법이거든요. 이제 그거 조금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말이 바꿔졌습니다. 뭐가 바꿔졌느냐 하면은 제가 그 8번째 행정소송 금년 4월 달에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태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 공직선거법 178조 제4항 위임 규정에 의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근거해서 투표지 분류기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은 개표의 절차, 개표의 절차 방법, 또 개표 상표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그 178조 제4항이 내용이 그겁니다. 거기 개표 절차 방법, 개표 상황표 그러니까 개표 상황표 서식, 그 다음에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거기에 어디 그 용어를 내가 지금 말씀드린 그 용어 어느 단어 어느 표현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임 규정이 어디가 있느냐고야. 여러분 지금 내 얘기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투표지 분류기를 이렇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해라. 그런 거 이 공직선거법에 그 규정이 어디가 되어 있느냐? 없다 그겁니다. 없어요. 근데 그걸 일관되게 그것만 주장을 했는데 하도 공격을 받다 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에 있던 내용을 공직선거법 제 178조 제2항 그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신설한 날짜가 언제냐면 2017년 1월 17일입니다. 아주 겸허하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는 이제 우리가 내가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성명명령 신청을 하려고 그래요. 너희가 지금 피고는 지금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데 그 투표지 분류기 법적 근거를 대라. 그러면 반드시 178조 2항 지난 2017년 1월 17일 새로 신설한 그 조항을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 178조는 어떻게 된 거냐? 여태 살아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되고 그건 어떻게 된 거냐?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따질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2017년 1월 17일 그 전에는 당신네들이 주장하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그거 없애버렸습니다. 그거 여태까지 그거 근거라고 하다가 갑자기 178조 2항 그걸 제정을 해놓고 그걸 근거로 한다면 그러면 이 178조 제4항은 위임 규정이냐 아니냐? 니들이 위임 규정이라고 했잖느냐? 그 위임 규정에 의해서 제99조 3항을 내놨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178조 2항 거는 이 모순이 아니냐? 이거 맹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고는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답변 자료가 없어요.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새빨간 거짓말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써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는 내 편대로면 빨갱이 집단이에요. 내 편대로 하면은 이거 국민들한테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대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하는 걸 정치인들이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느냐? 그걸 그렇게 가서 알려줘도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내가 15년 동안 투쟁했어요. 김무성이가 대표를 쓸 때 내가 진정 여러 번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9명을 탄핵을 해라. 탄핵 대상이거든요. 탄핵을 해라. 내가 탄핵하라고 진정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자개표를 쓰지 못하도록 이건 법적으로 조치를 해라. 그런 거 진정 탄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현재까지 안 되고, 현재 이 시간까지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 분류기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들은 이거 얼간이 바보 천치란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그냥 살진 돼지 새끼예요, 국민이. 이거를 언론이 파헤쳐야 됩니다. 언론이 부정선거라는 걸 언론이 파헤쳐야 되는데, 이거 뭐 얘기하면 뭐래요? 언론이 전부 적거리니. 그러면 정치인들이 누구라도, 뭐 김진태가 대단하게 지금 아주 뭐 전희경이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대단한 거로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마디만 터뜨려도 이거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한마디 터뜨리면 정청화가 백날 천날 떠드는 것보다 그분들 한마디면 이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알잖아요. 이렇게 쉬운 길이 있는데 정치인들이 왜 입을 꼭 다물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게 불가사의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고선 대표께서 지금 시리즈로 녹화를 해서 이거 유튜브에 올려야겠다라고 하신데 내가 아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걸 반드시 먼저 알아야 될 때가 어디냐면은 언론하고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들이 이걸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당선무효 소송을 비록 이제 시간적으로 놓쳤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정말 나라를 살리고 싶으면 선거무효 소송하는데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그거 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 5구 대선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면 됩니다. 국정감사를 해서 투표지가 2개 이상 불법으로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조사하면 되고요. 증인이 뭐 수두룩하잖아요. 전 국민이. 그거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개표기가 합법적으로 쓰여진 거냐 불법으로 쓰여진 거냐. 불법으로 쓰여졌잖아요. 그러면 선거무효 소송이 승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하되 전자개표기에 대한 거, 투표용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 정말 형편없어요. 형식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전투표 실시를 국회에서 입법을 했는데 그 입법을 하면서 사전투표한 후에 그 조치에 대해서 보관 규칙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 근거를 안 만들고 했느냐. 주먹국으로 했단 말이에요. 주먹국으로.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뭘 했느냐면은 국회에서 탄핵 결정한 것 자체가 무효다. 그렇죠. 예, 그건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은 탄핵 사유를 조사하는 조사기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탄핵하는 그 사유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국회 안에. 그 탄핵조사위원회에서 탄핵 사유를 조사를 전부 해보니까 이건 탄핵해야겠다.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탄핵 사유 조사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냥 저 신문에 난 거 찌라시 수준 그 보도 내용 첨부해가지고 그 국회에서 대체 토론도 안 했습니다. 뭐 국회에서 갑론을박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탄핵이 정당하냐 안 하냐를 갑론을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통과됐잖아요. 그 본래가 12월 12일 날 이제 그 탄핵을 하려고 했다가 그 이제 박지원 그 국회의원이 그 사람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참 지혜스럽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 자랑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주일간 연기하는 바람에 탄핵이 됐지.
일주일 전에 했으면 기각이 됐다는 거야. 그렇죠. 국회 통과가 안 됐다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 자랑 삼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일주일 늦게 한다든가 뭐 빨리 한다든가 그걸 왜 이제 늦게 했느냐. 증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했다고 그러면 납득이 됩니다. 그렇죠. 증거 조사를 위해서. 그런데 순전히 그 기간에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포섭해서 찬성표 던지도록 탄핵 찬성표 던지도록 그 공작하는 기간이었어요. 내가 볼 때에는. 그렇죠. 그거였죠. 그거였죠. 그러면 내 말이 맞네요. 예. 그 일주일간 이 자한당 표가 와야 3분의 2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주일간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거 박지원이가 그냥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박지원이는 국가 전복 세력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공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고소당하면 내가 가서 답변할 거예요. 예. 충분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톤을 높여서 외쳐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법원에서 우리 손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를 하면은 거기서 증거가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거. 그렇죠. 이제 저기 사대본에서는 아까 뭐 고 대표가 정직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소장은요 이제 이런 거 그냥 그 불법 사유 그냥 쫙 해서 소장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법관들이 정상인이라면 양심을 가진 정상인이라면 승소 판결 안 내려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 위법행위 그 위법행위는 제가 늘 얘기하는 행정법 강학상 당연부여입니다. 당연부여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나 해당 관청의 선언이 있기 전에 당연히 그건 무효다. 당연히. 이제 그래서 그걸 당연부여라고 하는데 자, 법적 근거 없이 불법한 거는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적 근거 없이 한 행정행위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의미 있는 선거 행정이거든요. 이럴 경우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행정행위다. 이런 그 법이론, 만인공통의 법이론이 있습니다. 그 법이론에 적용하면은 이 선거무효 소송은 100% 승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대본에서 준비한 그 소송 자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 네. 다음번 시리즈에서는 그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우리가 유튜브 상으로 먼저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주장을 해서 국민 여론을 일으키고 이 대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우리가 그 여론을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재판에서 주장할 내용을 우리가 여론에서 여론 재판을 하자고 네, 하죠. 먼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여론 재판을.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인터뷰하면서 약간 막연하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게 약간 막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국민들은 더 막연할 거 아니에요. 이걸 보면서 저 사람 말이 맞는 건 같은데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아주 팩트 위주로 딱딱 찍어가지고 아주 그냥 칼날같이 찍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딱 이해를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하시고 하고 다음번 우리 약속을 하고 요 장소에서 한 번 더 저도 이제 공부를 해올게요. 그 자료를 주시면은 그 좀 이게 국민들이라는 게요. 이렇게 너무 크게 던져주면 못 씹어 먹어요. 네, 딱 잘라가지고 한 입에 들어갈 만큼. 그렇지. 그렇게 해서 5조각 던져주면 탁 먹고 소화가 되는데 그냥 돼지 한 마리 딱 던져서 주면은 못 먹어요. 이게 뭐지 이러고 버리게 되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 걸 위해서 준비를 우리가 더 해야 될 거고 좀 뭐 더 하실 말씀 마무리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유튜브 방송이란 게요, 너무 길면요, 또 안 봐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너무 길면, 이거 보다가 맘대니까, 제가 이제 편집을 좀 할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게 40분 이상 넘어가면 너무 길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안에 차라리 시리즈를 해서 2편을 보고 3편 하는 게 낫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죠. 뭐.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거의 다 해가는데, 네. 지금 요점은 그래요. 국회의 그 탄핵 결의가 불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개표기 사용 불법이고, 그 다음에 투표용지 그 불법으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를 하는데 법적 미비상 그것이 불법이고, 한 너덟 가지가 이제 그 중점이 되고요. 그거를 이제 행정법 강화상 내가 그걸 자꾸 이제 그 주장을 하는데, 행정법 그 강화상 만인공통의 법이론이 적용이 돼야지 왜 적용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주장하는 거는 조금 다른 분들이 주장 안 하는 차별화된 주장입니다. 차별화된 주장인 걸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한 5번 정도 요거를 차별화된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제가 선거무효 소송 소장하고 저쪽 피고 측에서 답변서 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박 준비 서면, 그거 3가지를 내가 고선 대표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완전히 다 읽어보고 소화를 하고 이제 제 얘기한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이제 모자이크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편집을 잘해서 국민들 내게 쏙쏙 들어가도록. 사실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법대로 안 하면 그건 그 행정 행위는 부여입니다. 그렇죠. 이 중앙선거 관련해서요, 개명하게 그거 하시고 계시잖아요. 당선에 영향을 줄 만한 표 차이가 없을 때는 선거 무효 소송 선언 안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부정선거 할 업무가 아주 치밀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공직선거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들어오질 않아요. 안 듣죠. 내가 공직선거법 178조 제4항 위임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죠. 위임 규정이라는 자체가 용어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국민들은. 이게 내가 법률 용어 전문가들이나 알아듣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게 위임 규정에서 공직선거 관리 규칙, 공직선거법 떠들어대면 그 법법만 하는데 도무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식상해 한단 말이에요. 또 이거. 그런데 우리 주장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걸 주장 안 할 수가 또 없고. 그러니까 이게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소화해가지고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다시 뱉어내야 돼요. 이게 먹여줘야 돼요. 펭귄이 새끼 펭귄 먹이듯이 그런 작업을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도 해가지고. 그거를 어떡할까.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서론 방송을 했으니까 이 정도에서 우리가 다음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다시 한번 촬영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해서 오늘 너무 또 얘기하면 국민들이 피로감이 오니까 마무리 인사말 해주시고 다음번 차기를 약속하죠.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거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갈 거를 예상을 해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건대는 5천만 국민 그리고 750만 해외 동풍 여러분들,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국가 전복 세력에 의해서 정말 아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인도권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탄핵을 받아서 저렇게 영어의 몸이 될 정도로 어떤 그 범법 행위를 했거나 뭐 뇌물을 받았거나 부정 축제를 했거나 이런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최후의 이제 최초의 그 발단이 된 그 태블릿 PC, 그것이 정말 진실하게 그 최순실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 출발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돼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 이제 재판을 거부했습니다만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형국이. 자유대한민국이 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야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정치인들이 정말 의로운 정치인이 나서서 외치기 시작하면은 이거 아주 쉽게 풀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의분에 참지 못하는 의인 정치인이 나타나기를 첫째 기다리고요. 또 온 국민들은 이제 그냥 멍청하게 있지 말고, 이 표현이 거칩니다마는 지금 멍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론과 정치인이 침묵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주권이 강탈당했습니다. 전복 세력, 국가 전복 세력에 의해서. 이제 자각을 하시고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해외 동포들은 여론을 정말 크게 귀등하고 여론을 조성하시고, 국내의 국민들 정말 이 태극기 집회에 모두가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사대본에서는 지금 동대문 집회가 이번 토요일날 내일이죠. 6번째 태극기 집회를 갔는데, 우리 사대본은 저 동대문 태극기 집회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국민들에게 국민 소송화를 위해서 원고 보조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 참석한 분들은 원고 보조 참가 신청서를 하나씩 들고 가서 일주일 내내 원고 보조 참가 신청자를 모집을 하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다음 토요일날 올 때에는 그걸 우리 사대본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기능을 다하는 동대문 태극기 집회가 됐으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선거무효 소송을 합법적으로 승소시켜서 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서 정말 합법적인 정부를 다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입법, 사법, 행정 어느 분야든 지금 우리 그 반국가 좌파 정부 세력이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폐장병과도 같은 우리 민초 국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 선거무효 소송을 승소로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말미에는 꼭 제가 광고 방송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 방송이 시작될 때에는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미 많이 보셔서 제가 내는 광고를 알고 계신 분들은 또 볼 필요가 없고요. 광고 이 화면이 나오면은 이제 다른 동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광고 내용이 며칠 지나면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시키니까 새로운 광고가 있는가 싶은 분들은 광고 내용을 계속 보시고, 제 방송을 계속 보아서 광고를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또 안 보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010-5300-7901 태극사랑 대표 고선의 핸드폰 번호입니다. 용건이 계신 분은 문자 메시지를 이 핸드폰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 태극사랑의 계좌입니다.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입니다. 그리고 저희 야학당 광고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안산 우리 제 첫 번째 우리 야학당 근거지죠. 여기서 우리 싱크탱크도 만들고 우리 우파 내의 이념 재무장을 통한 그런 장을 만들고자 이제 장소는 마련을 짓게 됐는데 제가 그 연주회 때문에 도저히 이제 그거를 이제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연주회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활동 사항을 앞으로 계속 보고가 또 동영상으로 계속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좌 이체해 주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여기 뭐 작은 월세방이지만 저희가 월 한 25만원 이렇게 내는데 지금 후원 들어오는 것 같고 좀 부족해서 조금 더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 계좌 번호죠.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그쪽으로 우리 야학당의 후원은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5,000원씩만 후원해 달라. 그럼 5,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분 50명이면은 25만원은 된다. 그래서 지금 50명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뭐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학당 후원은 계속 광고를 하겠습니다.